자, 이제 2025년도 국가직 국업시험의 토목설계 과목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토목설계 과목은 역시 작년도 추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매우 지엽적인 매우 고난도 문제는 이제 많이 거의 줄었죠. 줄고 중난이도 정도 문제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고, 실제 제 수강생도 이제 만점에 가까운 하나 틀려갖고 95점을 맞았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어쨌든 뭐 크게 조금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았다고, 특별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찍어준 문제가 자기 문제 푸는데 막판에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로 14문제가 나왔고, 근데 보통 70% 내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3문제, 강구조가 3문제, 예년에도 이제 이런 추세가 나왔고, 여기 이제 기타 특수 뭐 교량이나 이런 설계 기준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기본적인 어떤 최근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고, 문제도 근데 이제 매우 쉬운 간단하게 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줄었고, 중난이도 정도 되는, 중하, 중 정도 되는 난이도 되는 문제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매우 어려운, 우리가 킬러 유형으로 하는 문제들은 또 역시 줄었습니다. 조금 공부를 한 분들은 쉽게 아마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자, 장주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비지지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뭐냐면 양단이 힌지로 지지된 압축 부재에 장주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비지지 길이를 물었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비횡구소 골조 압축 부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단주로 본다. 그러니까 장주 효과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주로 본다는 거거든. 단주로 보는 우리 그 한계는 우리가 이제 소위 람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합니다. 람다. 그래서 람다가 세장비죠. 그죠? 세장비 람다가 22 이하죠. 22 이하가 되면 이게 이제 비횡구소 골조의 이 장주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단주로 보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횡구소 골조는 34-12의 M2분의 M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으면 이제 이것은 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 다음은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역시 이제 세장비 람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KL이 되니까 여기서 LU가 이미 이제 이 KL이 되는 거지. 이것을 구하는 문제고, 회전 반경 R은 200이라고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골조의 양단이 힌지니까, 양단이 힌지라고 조건이 나왔으니까 K는 1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비지기의 L을 구하는 문제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L의 이게 이렇게 되니까 L을 이쪽으로 넘기면 K는 1이니까 L은 람다 곱하기 R 이렇게 되네. 그죠? 람다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람다는 저기 200으로 R을 200으로 주셨고, R을 200으로 주셨고, 요게 22니까 람다가 아니고 요게 22가 되죠. 요거 지금 요게 22 이하니까 요게 22가 되지. 22 곱하기 R 이렇게 되네. 그죠? 22 곱하기 R이 되는 겁니다. 람다가 200으로 주셨으니까 요거 R이 200으로 주셨으니까 22 곱하기 200 하면 이게 이제 4400이 됩니다. 4400. 그래서 람다는 R분의
KL이라는 걸 알고 또 단주 비횡구수 골조일 때 단주는 람다가 22 이하이다라는 걸 알면 이렇게 식으로 세워갖고 여기 20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4,4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새 장비를 구하거나 또는 이 식을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옹벽 설계의 안정 조건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배 이상 맞죠? 그죠? 그 다음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이게 1.5 아니고 이게 틀렸네. 그죠? 2.0배잖아요. 그죠? 2배입니다. 나머지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고 뭐 이거 4번도 맞고 그래서 답은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달달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초판의 휘 모멘트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보면 이제 기초판의 휘 모멘트 계산할 때 여기 기초판이 있고 위에 이제 H 형광이 H빔이 이제 이렇게 위에 왔을 때는 여기다가 베이스 플레이트 소위 강제 밑판을 대거든요. 이거 베이스 플레이트. 그래서 이제 기둥을 지지하는 강제 밑판을 이렇게 됐을 때는 강제 밑판 단부를 위험 단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둥면하고 강제 밑판의 이것의 중간을 이제 위험 단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휘 모멘트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죠. 그죠? 이게 조적일 때,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이면으로 하고, 조적일 때는 중심하고 조적 끝면하고 중간에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1번이 이제 틀린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기준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옳은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4번. 자, 이번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준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자, 당연히 프리스트레스 부재 설계는 모든 수명 기간에는 모든 제한 단계의 강도, 사용 조건에 따른 거동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프리스트레스에서 발생되는 부재의 탄소성 변형, 처짐, 길이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인재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고 이럴 때 또 온도하고 온도 변화 수축의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 설계에서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프리스트레스를 땡기면 응력 집중이 생기잖아요. 그죠? 특히 정착부 같은데 이럴 때는 응력 집중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응력 집중을 고려해야 되겠지. 당연히. 프리스트레스는 응력 집중에 의해서 정착 또는 부착으로 힘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트레스 설계 기준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왔고 내가 늘상 문제 냈던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강구조의 설계 하중정 개수법의 설계 일반사항에서 제시하는 용어 이거 용어 나온다고 꼭 얘기했죠. 강구조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가 이미 같은 문제를 거의 유사한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죠. 그죠? 보면 첫 번째가 트러스 부재, 스트레 또는 가세제를 보호 기둥에 연결하는 판정수 내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했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생긴 판이 있고 여기 이제 가세제를 연결하는데 이게 거셋 플레이트라고 했죠. 그죠? 거셋 플레이트. 이게 이제 1번의 설명이고 커버 플레이트는 H 형광의 이 밖에 여기에 판을 하나 더 떼갖고 플랜지의 휨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이게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여기에 하나 판을 더 떼면 이거는 더블러 겹침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겹침판이 지난해 한번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가세 플레이트인데 커버 플레이트로 용어가 잘못됐죠. 1번이 틀린 게 답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국부잡을 유효길이 개수 여러분 이제 다 혼돈 낼 수 없고 4번은 여러분 좀 생소한 거라서 혼돈 낼 수가 있는데 1번이 확고하게 틀리니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 균열 휘 모멘트 MCR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MCR은 FRS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FR을
0.63 루트 FCK인데 이미 이게 4라고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이게 단면 개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단면 개수. 이런 주어진 단면의 단면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단면 개수는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6분의 b 곱하기 h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6분의 b의 제곱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6분의 b가 얼마냐 하면 킬로뉴턴 메타니까 우리가 메타로 하게 되면 0.3 곱하기 h는 0.6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없애버리면 0.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0.06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368, 0.018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4로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4 곱하기 0.018이 되는데, 메가파스칼이고, 킬로뉴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가파스칼이고, 우리는 메타로 썼으니까, 킬로뉴턴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1000을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해주면 18 곱하기 48이 되니까, 48에 32, 4일은 4 하니까 이거는 72가 되겠네. 72 있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우리가 균열 빔 모멘트 MCR은 FRS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이미 몇 번 풀어보았고, 단면 개수, 여러분 단면 개수를 구하는데 직사각형 단면에 설마 12분의 BD 제곱하는 거는 없겠지. 그지? BH의 제곱이 됩니다. D가 아니고. 현혹하려고 이렇게 D를 줘줬는데, 그 다음 7번. 자, 이것도 뭐, 여러 번 했는 거죠. 그죠? 큰 체지면 손상되기 쉬운 감마기 비견의 도줌을 지지하지 않는 일방향 슬래브인데, 일방향 슬래브 하면 캔틸레버. 일방향 슬래브는 어떻게 되죠? 20분의 L, 24분의 L, 28분의 L, 그 다음 캔틸레버는 10분의 L이잖아요. 그죠? 10분의 L이잖아. 캔틸레버의 슬래브의 최소 두께. T는, 최소 두께는 10분의 L이잖아요. 그죠? 길이가 L이 3m니까, 10분의 L이니까 3m니까 뭐, 300이 되겠지. 3000에 300mm가 되겠지. 3000에 10분의 1이니까. 답은 300. 이건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역시 우리가 프리스트레스 이런 문제도 여러 차례 연습했던 문제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하중 Q가 작용하고 프리스트레스 P 힘이 이제 당기고 있을 때, 이때 시간 중앙에서의 휘 모멘트, 요 지간 중앙에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간 중앙에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힘 하중 P에 의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모멘트가 있고, 또 그 다음, P가 아니죠. Q지. Q에 의해서. 그 다음, 프리스트레스 힘 P가 이렇게 당기면, 다만 여기서 사인 세타가 탄젠 세타가 거의 같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이것에 사인 세타가 탄젠 세타가 같다니까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요거는.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봐갖고, 이 힘 P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P 곱하기 요 O로 인한 모멘트가 이게 M은 PE가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차이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Q로 인한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단순보의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모멘트, Q로 인한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QL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리스트레스 힘 P로 인한 모멘트는 이거는 PE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남는 힘이 되겠지. 이건 이 방향이고 이건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니까.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이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지. 내려가려는 힘이고. 그래서 이걸 구하면 이게 얼마냐 되면 Q가 50kN이네. 그죠? 우리가 킬로뉴턴 메타니까 그냥 킬로뉴턴 쓰면 되겠네. 50 곱하기 길이가 10m 나누기 4 하니까 500이니까 125가 되네. 그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P가 100kN이고, 그 다음 요 E가 0.5니까 요거는 100 곱하기 0.5네. 요거는 50이 되네. 그죠? 0.50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을 빼면 나머지가 중앙에서 남은 휘모멘트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MC는 여기에서 MQ에서 MP를 빼니까 125에서 50을 빼니까 이건 75만 남았네. 그지? 75kNm가 답이 되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은 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가 주어졌고 균형 철근비가 0.003인데 이때의 동일한 보의 단면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만 FCK가 20인데 FCK를 40으로 변경했을 때 균형 철근비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 철근비라고 하는 것은 로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게 베타1의 FCK에는 비례하고 FY에는 반비례하거든. 그러니까 0.85가 여기 이제 붙는데 어쨌든 균형 철근비는 FCK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에는 비례하고 베타변에는 반비례하는 이런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잖아 지금 그죠? 20에서 40으로 2배가 되니까 로비도 당연히 이 2배가 돼야 되겠지. 처음에 0.03이니까 0.03에 2배가 되면 이거는 0.06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 관계 철근비하고 콘크리트 FCK하고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트레스에서 긴장 시의 허용 응력의 최대값을 물었죠. 긴장 시에. 긴장 시에는 여러분들이 8094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큰 값은 여기에 FP 항복 강도가 나오고 여기 작은 값은 FP 인장 강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0.8에 FPY하고 0.94에 FPU하고 0.94에 FPY 중에 작은 값이 이때 긴장 시에 긴장제의 인장 응력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94 중작은 값, 요게만 4번이 답이 되겠는데. 도입 후에는 7482,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고,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뭐, 몇 번 나왔고, 내가 강조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표준갈고리의 정착길이 내가 이번에 표준갈고리 정착길이 나온다고 바로 전날 여러분 찍어줬잖아요. 그죠? 그대로 0.24 dB fy 나누기 람다 1이니까 루트 fc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산수 문제죠. 그래서 dB가 25mm 주어졌고 fck는 36이고 fy가 300이니까 그대로 이 계산하면 자 0.24에다가 dB가 25mm고 곱하기 fy가 300이지, 그지? 300하고 나누기 루트 FCK인데 FCK 36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6이 되겠지, 6. 계산하는 겁니다. 산수를 계산하면 내가 이 계산 안 해봤나 모르겠다. 11번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300이 됩니다. 이거 300이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여기 6이니까 답은 그래서 300이 됩니다. 이거 내가 이미 이번에 표준갈고리에 정착길이 나온다고까지 찍어줬는데 여러분 이거 당연히 연습을 해봤겠죠, 그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찍어준 완전 같은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이번에는 전단 베틀림 설계군에 지시하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 전단 철근. 자, 전단 철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설명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VS가 2분의 5VC보다 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전단 철근의 간격이 원래 나와 있던 원래 이게 이렇게 됩니다. VS가 2배의 V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전단 철근의 간격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 이하 600mm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거보다 VS가 저거보다 크게 되면 이 간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4분의 D 이하 300mm 이하로 이렇게 이제 최소 전단 철근의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VS가
철근이 받는 전단력이 이제 좀 더 크게 되면 이렇게 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VS가 2배의 VC보다 큰 경우에니까 이때는 전단 철근의 간격은 3분의 D 이하로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4분의 D가 됩니다. 4분의 D 또는 300mm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옳지 않은 게 나왔고, 그러면 2번은 맞겠지. 2번, 3번, 4번. 2번이 이제 이거지. 내가 이제 VS가 이런 경우에 2분의 VC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D 이하이고 600mm 이하다. 이거 맞지, 그지? 그리고 당연히 45도 이상의 스트럽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30도 이상의 구부림 철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중간 높이인 0.5D에서 발리금 방향으로 45도 섬과 한 번은 교차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제가 문제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혼합 재료라고 했나? 혼합 재료로 이루어졌을 때 각각이 받는 하중의 비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변형률이, 이게 이제 힘이 작용했을 때 이때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AC라고 하고 철근의 단면적을 AST라고 하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EC, ES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전체적으로 변형은 똑같으니까 변형이 똑같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에 의한 힘하고 철근에 의한 힘으로 나눠 있잖아요. 이것은 입실론 곱하기 P가 A가 되는데, 입실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AC 플러스 AS분의 C니까 EC 이렇게 되지, 그지? AC 플러스 C는 AC 플러스 NAS분의 P 이렇게 됩니다. AC 플러스 여기 N이 됩니다. NAS분의 전체 하중 P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이 P가 받는 비중이 요게 뭐냐 하면 이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시그마 C 곱하기 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이 받는 힘 PS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AC 플러스 N AS분의 이번에는 N 곱하기 P가 돼갖고 여기에다가 A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지. 저기다가 AC가, 근데 저기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AC하고 AS 관계를 AC는 13배의 AST다. 요거 주어졌고, 또 이거는 뭐냐면 AC보다 AS가 13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ES는 8배의 EC다 이렇게 주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20분의 2에서는 8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요걸 이제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값은 내가 이게 산수니까 8이 나오고 13이 나옵니다. 이거 뭐 그냥 산수하면 이 콘크리트가 받는 이 P는 13이 나오고 요거는 8이 나옵니다. 8. 그래서 요대로 그냥 요 관계만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8이 되는 거지. N이라는 게 탄성계수라는 게 20분의 2S 이게 N이거든. 이게 8이니까 요걸 이용하고 나머지는 여기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요 비례로 대입을 하면 13하고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요게 그래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4번. 14번은 이 크리프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습도가 증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습도가 증가하면 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수분이 정발이 억제가 되니까 크리프는 감소하겠죠. 그죠? 이게 크리프가 증가되는 건조수 크리프는 감소하는 거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1번이 틀렸습니다. 물시멘트에 당연히 맞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15번 강구조 연결 설계 기준 연부 설계 세치. 이거는 내가 문제로도
한 두세 문제 풀어봤고 또 마지막에도 역시 이거 설명해 주는 거죠. 당연히 응력을 전달하는 필립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공정 치수의 10배 이상 3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 또 겹침위험은 2열 이상 필립 용접으로 하고 이때 겹침 길이는 얇은 쪽 두께의 5배 이상 25mm 이상이다 나왔고, 또 볼트 중심간 구멍 중심간 그리는 공진금의 2.5배고 최소로 하고 표준은 3배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 볼트 구멍 중심에서 볼트 머리나 또는 너트가 접하는 부재 연단까지 최대 그리는 이게 판 두께의 12배 이하, 그리고 이게 150mm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문제에서도 이거를 다르게 냈죠. 그죠?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문제입니다. 의외로 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푸셨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이제 이랬을 때 블록 전단 강도 산정할 때 전단 파단에 대한 전단 저항 면적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블록 전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인장이 작용하면 이 볼트가 있는 요 주변에 어떤 파단이 생기냐면, 여기 지금 볼트 구멍하고 인장되어 있는 면 가운데 이만큼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갖고 블록 아웃되는 겁니다. 블록이. 요 블록이 아웃될 때 이때 전단 강도를 블록 전단 강도로 하고, 그때는 이게 이 힘으로 인해서 이게 블록 아웃되려고 하면 여기에 요 면에 인장 파단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 요 볼트 구멍 사이에 있는 요 길이 요 면에는 전단 파단이 생겨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인장 파단이고, 그래서 인장 파단에 대한 강도를 구해야 되고, 요 노란 요 면에는 여기는 전단 파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게 전단 파단에 대한 전단 저항 순 단면적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단 저항 순 단면적은 요 순 길이 요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0이니까 전체 길이가 250이고, 250에서 뭘 빼냐면 요 볼트 구멍 하나, 두 개, 요거 절반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볼트 지름이 23mm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24 곱하기 2개 플러스 24의 절반,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48. 이게 60이네, 60. 요게 48이고 10이니까. 그래서 250에서 요 60을 빼면 나머지가 190이 남네. 그죠? 그래서 총 요 길이는 190mm가 되는 거지. 190이 아니고 250이 아니고 요건 요 전단 파단의 요 길이고, 면적이니까 190에다가 이 두께가 10mm니까 두께가 10mm를 곱하면 1900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면적이니까 길이가 아니고 면적을 물어서니까. 그래서 1900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전단 강도, 이번에 전단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내가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몇 번 풀었고 얘기했는 문제죠. 그죠? 전단적. 계수 전단적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최소 전단 철근의 배치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최소 전단 철근의 배치가 필요 없다는 말은 뭐냐면, VU보다 파이 VC가 이게 2분의 1, 그 파이 VC, VU보다 파이 VC의 2분의 1이 이게 더 크면, 이랬을 때는 이제 최소 전단 철근이 필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단면의 유격 D를 구하라고 하네. D의 최소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VC는 어떻게 되냐면 VC는 이렇게 되겠지. 6분의 1, 이게 나와있네.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니까 6분의 1 람다 루트 FCK, 람다는 1이고 루트 FCK가 얼마냐 하면 25. P가, 단면의 P 500m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고, 파이는 당연히 전단에 대해서는 파이는 0.75고, 그래갖고 이 VU가 여기가 100이니까 100이고 이렇게 해갖고 2분의 0.75에 요거 6분의 5에 500 이렇게 되냐, 그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D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T를 나눠놓고 나머지 이거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 곱해주고 하면 T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계산, 이건 산수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면 T는 위에가 10만이 되고 밑에가 165.25가 돼가지고 딱 640으로 나옵니다. 640. 계산은 뭐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640이 됐고,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자, 이건 여러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이 기둥에서 나선철근이 있고 띠철근이 있는데, 나선철근은 보통 좀 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최소 나선철근비 규정은 이게 로 S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 나선철근비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0.45에 저기 나와 있다시피 AG 나누기 ACH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에 FCK가 들어오고 여기에 FYT가 나오고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게 최소 전단 철근 나선 철근의 최소 나선 철근 B입니다. 요 0.45 개수를 물었는 건데 개수가 0.45입니다. 이거는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이네. 4번입니다. 요건 조금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뭐 되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우리가 나선 철근의 최소 철근 B는 잘 우리가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0.45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19번. 자, 이거 휜 부재의 이제 일반 원칙에 대해서 보면 당연히 인장 철근이 FO에 대항하는 변형률, 그러니까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고 동시에 압축식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면 이게 균형 변형률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이건 이제 여러분 문제는 이거 한 10번도 넘어 풀었을 겁니다. 이 문장이 나오는 문제는. 그 다음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진된 극한 변형률이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 철근 순인장 변형률이 압축 지배 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은 우리가 압축 지배 단면이라고 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입실론 C위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T가 0.005 또는 2.5의 입실론 Y 이상인 단면을 우리가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는데, 미만이 아니게 틀렸죠. 그죠? 미만이 아니고 요 한계 이상인 단면이 우리가 인장 지배 단면이니까 3번이 틀렸네. 4번 프리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이제 허용 변형률 이상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 자, 이게 이제 등가 직사각형 압축응력 블록에서 에타를 물은 에타. 이게 이제 우리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이 에타 값이 이게 얼마냐면 1.0입니다. 그리고 50메가파스칼일 때는 이게 0.97이 되고 60메가파스칼일 때는 이게 0.9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70일 때는 0.91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뭘 물었냐면 문제에서 FCK가 50메가파스칼 나왔잖아요. 그죠? 50메가파스칼이니까 0.97이 되겠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40메가파스칼 이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여러분들이 에타를 보통 1로 쓰는데 등가 직사각형 블록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원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베타원이 0.8이죠. 50메가파스칼도 베타원은 0.8이 됩니다. 이제 이 깊이,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산정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 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은 이게 이제 토목설계는 95점 맞았다고 국가직 이번에 봤는데 국가직 이제 이론 뭐 거의 합격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좋은 성적 얻기를 기대하고 또 계속해서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또 지방직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